지구에는 자연과 역사가 우리에게 독특한 시각적, 감정적 쇼를 제공하기 위해 얽힌 다른 세상에서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상상력에 도전하는 색상이 있는 산에서 시간을 제외한 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생물 다양성으로 가득 찬 외딴 섬에 이르기까지 기억에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기겠다고 약속하는 목적지에서 자연과 인류의 가장 절약된 비밀을 발견하게 하는 여행을 준비하십시오. 한번 애리조나 북동쪽에 위치한 석화 나무 국립공원은 지구의 지질 역사가 생명이 되는 독특한 장소입니다. 이 공원에는 트라이아스 시대의 2억 2천만 년 전에 형성된 석화된 나무 트렁크 컬렉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지역은 열대 숲이었고 나무가 무너지면 강으로 끌려가서 미네랄이 풍부한 퇴적물에 묻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페트리 화 과정은 유기나무를 석영과 같은 미네랄로 대체하여 성장 고리와 같은 세부 사항을 유지하는 인상적인 석재 트렁크를 만듭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블루 메이서, 패스 및 크리스텔 포리스트와 같은 트레일을 통해 거대한 석화 트렁크를 탐험할 수 있으며 이는 화려한 암석으로 표시된 사막 풍경을 가로지릅니다. 이 공원은 트렁크뿐만 아니라 지구의 과거의 창을 제공하는 화석과 지질 형성으로도 눈에 띄는 것입니다. 펜너파이 트리즈 내셔널 박는 중요한 고생물학 유적지 외에도 시각적으로 매혹적인 목적지이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대 역사는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2번, 비니컨커로도 알려진 레인보 마운턴은 페루에서 가장 인상적인 자연 경위 중 하나입니다. 해발 5,000m가 넘는 안데스에 위치한 이 산은 무지개처럼 보이는 생생한 색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질 학적 현상은 수천 년간의 퇴적 및 지각 활동의 결과이며 이는 다른 미네랄을 가진 지구층을 나타내어 빨간색, 분홍색, 녹색, 노란색, 흰색 및 갈색 사이에 다른 색상 팔레트를 만듭니다. 비니컨커는 최근 몇 년 동안 인기를 얻었으며 특히 자연 애호가와 사진에 의해 매우 방문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산에 도착하려면 여행자들은 고도와 가파른 땅을 운전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도전적인 산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상은 주변 산의 멋진 전망과 안데스 자연과의 독특한 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인상적인 풍경입니다. 레인보 마운턴은 시각적 아름다움 외에도 문화와 역사가 풍부한 지역, 유명한 잉카길과 수세기 동안이 지역에 거주한 고대 원주민 공동체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비니컨커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페루 안데스의 문화적 부와 결합된 곳입니다. 3번, 예멘 남쪽의 인도양에 위치한 소코트라 섬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먼 곳 중 하나입니다. 독특한 동식물로 유명한 서콘너는 다른 세계에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 섬은 레드 수지가 역사적으로 염료와 약으로 사용된 나무인 드래건 블러드 드레이고 드러시너 시너베리 와 같은 특별한 식물종으로 유명합니다. 이 나무들은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우산과 비슷한 가지가 있는 가지가 있어 초현실적인 풍경을 만듭니다. 서콘너는 지구상의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800종 이상의 식물과 동물을 수용하여 생물 다양성 낙원기라는 제목을 얻었습니다. 이 종들 중 다수는 풍토병, 즉 섬에만 존재하므로 서콘너는 과학과 보존을 위한 귀중한 보물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과 분리된 섬의 격리로 생태계는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서콘너는 풍부한 생물 다양성 외에도 사막 풍경, 록 마운틴, 하얀 모래 해변 및 수정물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의 어려운 접근과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서콘너는 약간 방문한 목적지로 남아있어 미스터리와 독점 성의 공기를 제공합니다. 그 아름다움과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섬은 기후변화와 천연자원의 과잉 탐색과 같은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콘너는 환경주의자, 모험가 및 여행자에게 자연스러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독특한 코너를 찾는 데 큰 관심을 가진 곳입니다. 번호 4. 달의 섬은 타이티카카 호수에 위치한 볼리비아와 페루의 국경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해발 3,800m 이상입니다. 조용한 아름다움과 역사적,
문화적 의미로 유명하니 겸손한 크기의 섬에는 미스터리와 이언멘토가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과 자연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달 섬의 가장 매혹적인 특성 중 하나는 풍부한 사전 보수입니다. 그것은 잉카 제국이 확장되기 훨씬 전의 지역에 거주하는 티워나코, 문명의 중요한 종교 중심지라고 믿어집니다. 섬에는 달의 처녀 사원과 같은 고대 사원과 구조물의 폐허가 있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 장소는 달의 숭배와 안데스 문화의 종교 의식에 헌정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둘러싸인 이슬라, 더 라루너는 티티카카 호수와 주변 산의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수의 물은 맑은 하늘을 반사하고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평온함을 풍깁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섬은 지역 사회에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은 계속해서 안데스 의식을 기념하고 순례하는 장소입니다. 이슬라 데라 루나, 이슬라 더 라루너에 가려면 이 지역의 또 다른 성지이자 관광 명소인 근처의 이슬라 델 솔, 이슬라 딜리트 솔에서 보트를 타야 합니다. 호수를 건너는 여행은 안데스 자연에 완전히 몰입하고 고립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곳의 마법의 일부입니다. 번호 판도라의 숲. 콜롬비아의 중심부에는 케이키토의 부서에는 엘바스크 더 펜도로로 알려진 마법의 신비한 곳이 있습니다. 영화 가바탈의 활기차고 환상적인 세계를 불러일으키는 이 숲은 독특한 생물 다양성과 놀라운 풍경의 구석으로 방문객과 과학자들의 상상력을 동등하게 포착했습니다. 짙은 초목, 거대한 나무 및 다양한 풍토한 동식물로 유명한 판도라의 숲은 자연스러운 낙원입니다. 자연스러운 불가사의 중에는 희귀 난초, 브로멜리아 및 수많은 종의 조류, 나비 및 기타 야생 동물이 있습니다. 이 숲을 걷는 느낌은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며 자연은 구석구석의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인상적인 생물 다양성 외에도 판도라, 숲은 바위 형성과 숨겨진 동굴로 유명하며 미스터리와 모험의 공기를 더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지질 학적 특성은 숨겨진 비밀을 탐구하려는 척추학자와 모험가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복잡한 패턴과 모양으로 석회암 형성은 다른 세계에서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 풍경을 만듭니다. 판도라 숲은 자연 애호가와 모험을 위한 천국일 뿐만 아니라 지역 생물 다양성의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생태, 학적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산림의 생태, 학적 및 관광 가치를 알고 있는 지역사회는 이 자연 보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시행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이언멘토에도 불구하고 판도라의 숲은 여전히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대량 관광을 피하고 진정으로 특별한 장소를 발견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목적지입니다. 콜롬비아의 모퉁이를 탐험하는 느낌은 깨끗하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운이 좋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판도라의 숲은 자연의 화려함과 다양성에 대한 창문을 제공하는 숨겨진 보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이 특별한 장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번호 6.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교회. 에토피아의 티그라이, 타이그레이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위험한 교회 중 하나인 성아부나 예마타구, 세인트 어변어 예머터 처치가 있습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이 교회는 절벽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 방문객의 신앙과 용기에 도전하는 곳입니다. 산 아부나 예마타, 센 어변어 예머터에 도달하려면 순례자와 관광객은 가파르고 보호되지 않은 구간을 포함하여 200m에 달하는 아찔한 오르막길을 올라야 합니다. 이는 이 여행이 신경과 결단력을 시험하는 진정한 시험이 되는 이유입니다. 5세기에 지어진 산 아부나 예마타구, 센 어변어 예머터 처치는 극단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놀라운 프레스코화와 고대 건축물로도 유명합니다.
교회는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역으로 티그레이, 타이그레이, 산 풍경의 멋진 전망을 제공합니다. 그곳에 도달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은 그 노력을 헌신과 참회의 행위로 여깁니다. 등반은 스크램블링이 필요한 가파르고 바위가 많은 오르막으로 시작되며 때로는 손과 발의 도움을 받아 등반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몇 미터가 가장 위협적이다.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좁은 통로와 현대적인 안전장비 없이 5미터가 넘는 수직 오르막이 포함된 마무리가 가장 위협적이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도달하는 보상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평온함이 있는 곳에서 독특한 영적 경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산 아부나 예마타의 내부도 성경 속 장면을 묘사한 고대 프레스코화로 장식된 벽과 시간이 정지된 듯한 분위기로 인상적이다. 예술, 역사, 그리고 위험한 등반을 극복한 성취감이 결합되어 이 교회는 특별하고 신성한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산 아부나 예마타구, 센 어뷰너 예머터 자시는 에토피아에 숨겨진 보석 중 하나이며 이곳을 건설한 사람들과 오늘날에도 감히 방문하려는 사람들의 헌신과 용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예배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육체와 정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신앙과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강력한 은유이기도 합니다. 번호 7. 중국 교수영관. 그것들은 사천, 윈난, 후베이 지방에서 보민족 그룹을 포함한 여러 문화에 의해 수행되는 고대의 신비한 장례식 연습입니다. 1000년 전의 날짜를 둔 이 관은 절벽에 정주되거나 큰 높이의 동굴에 배치되어 고고학자와 역사가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관을 교수하는 관행은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진다. 관을 높은 곳에 두는 것은 고인이 하늘에 다가가서 동물과 홍수의 몸을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높이는 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중국 나무 트렁크로 만든 관은 종종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발견되며 이들 중 다수가 약탈과 파괴로부터 보존되었습니다. 이 관을 걸른 기술은 당시에 제한된 도구와 기술을 고려할 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롱요 산과 진샤 리버의 목구멍과 같은 곳에서는 수많은 교수형 관을 볼 수 있으며 이 고대 문화의 장례식 신념과 관행에 대한 비전을 제공합니다. 연습이 사라졌지만 교수형 관은 중국에서 중요한 문화유산과 관광 명소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8. 세 고래의 바위. 태국의 푸싱 내셔널 박에 위치한 세 개의 고래의 바위는 당신이 놓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놀라운 일입니다. 산의 경사면을 미끄러지는 세 개의 거대한 고래와 비스타니 암석은 인상적이고 독특한 목적지입니다. 이 암석들은 수백만 년 동안 자연에 의해 성형되어 왔으며 그들의 독특한 형태는 그들을 매혹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이 고래 상단의 파노라마, 전망은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며 울창한 숲과 구불구불 한강으로 덮인 수평선으로 확장되는 풍경을 제공합니다. 새 고래의 암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접근성입니다. 당신은 잘 알려진 길을 통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 방문객들은 바위에 가는 동안 경치 좋은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상의 전망은 단순히 장관이기 때문에 노력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암석은 인상적인 외모 외에도 현지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화적, 영적 가치가 있습니다. 바위는 신성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새 고래의 바위를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건기 동안 날씨가 산책에 더 유리하고 전망이 더 명확한 경우입니다. 이 특별한 장소의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싶기 때문에 카메라를 찍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번호 9.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일반적으로 로클러 공항으로 알려진 이 제품은 네팔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히말라야의 로클러 마을에 위치한 2845m, 9334피트의 고도에 위치한 이 공항은 에베레스트로 가는 등산가의 주요 입구 문입니다.
활주로의 길이는 527m, 1729피트에 불과하며 이는 몇 킬로미터가 있는 기존 공항에 비해 상당히 짧습니다. 또한 트랙의 경사는 12도의 경사를 가지므로 비행기가 착륙하고 속도를 높일 때 비행기가 빠르게 감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로클러의 기온은 매우 예측할 수 없으며 두꺼운 안개와 강한 바람이 포함될 수 있는 빈번한 빠른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변적 인기후 조건은이 공항으로 비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로클러에는 고급기구 접근 시스템이 있는 다른 공항과 달리 로클러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으므로 조종사는 시각적 기술을 신뢰하여 착륙하고 이륙해야 합니다. 공항은 산과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 착륙이나 이륙 시 실수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루클라에서는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고는 2008년 비행기 추락 사고로 18명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로클러로 비행하는 조종사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며 어려운 비행 조건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루클라 공항은 에베레스트 등반을 꿈꾸는 모험가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지점으로 남아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중 하나로 알려진 루클라 공항의 명성은 여러분의 여행에 또 다른 도전과 흥분의 요소를 더해줄 뿐입니다. 번호 10. 괴베클리 테페. 선사시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혁명을 일으킨 터키 남동부의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1960년대에 발견되었지만 1990년대부터 광범위하게 발굴된 괴베클리 테페는 약 1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문자나 바퀴가 발명되기 오래전인 신석기 시대에 지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으로 간주됩니다. 이 유적지는 일련의 거대한 원형 및 타원형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동물과 추상적인 인물의 복잡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모놀리식 T자형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높이가 최대 6m에 달하고 무게는 수톤에 이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돌들이 수렵 채집인 공동체에 의해 조각되고 세워졌다고 믿고 있으며 정주 농업사회만이 그러한 복잡한 기념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이전 이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오랜 역사뿐만 아니라 예술적, 기술적 정교함으로도 유명합니다. 사자, 황소, 여우, 뱀, 새 등의 동물 조각은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보여줍니다. 이 유적지는 또한 종교 기념물의 건설이 사회적 결속과 유목사회에서 농업사회로의 전환의 중요한 요소였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괴베클리 테페의 발견은 선사시대 종교와 사회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장소가 다양한 공동체의 예배 장소였는지, 아니면 교류의 중심지나 만남의 장소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더욱이 가장 오래된 구조물이 가장 정교하다는 사실로 인해 연구자들은 과거의 건축과 예술적 기술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활발한 발굴 현장이자 집중적인 고고학 연구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발견이 계속해서 이 신비로운 장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초기 인류의 믿음과 관습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요컨대 괴베클리 테페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의 기원을 이해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번호 11. 나크셰 로스탐. 이란의 고대 도시 페르세폴리스 근처에 위치한 매혹적인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이 장소는 절벽에 새겨진 인상적인 부조와 아케메네스 왕조의 기념비적인 무덤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 묻혀있는 군주 중에는 다리우스 1세, 크세르크세스 1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다리우스 2세가 있습니다. 이 무덤의 정면은 페르시아 십자가로 알려진 십자가 모양으로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무덤 외에도 넥스여의 러스텀에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전투 장면을 묘사하는 서세이니언 부조가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조 중 하나는 사삼 왕조의 창시자인 아르다시르 1세, 아오데시어 아이의 수여식으로 왕이 조로아스터교의 최고 신인 아후라 마즈다, 어유러 마즈더, 로부터 권력의 반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유적지에는 카바의 자르토시, 카비에이의 자어토시트, 또는 조로아스터의 카바, 카버 오브 조로에스터로 알려진 수수께끼의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각형 구조의 정확한 기능은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불의 신전, 신성한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 무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넥세어의 러스텀은 역사적, 예술적 가치뿐 아니라 종교적, 문화적 중요성에서도 중요합니다. 유적지에 있는 세계 국어 비문은 고대 언어 연구에 매우 중요했으며 페르시아 서령 문자를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왕조와 건축, 조각, 행정 분야의 업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유적지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과 그 계승자들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지속적인 증거이며 수천 년에 걸친 이란 역사의 연속성과 변화를 반영합니다. 넥세어의 러스텀은 학자, 관광객 및 이란의 풍부한 문화유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목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12. 일본에 버려진 인형마을. 외지고 외로운 곳이 많지만 나고로만큼 으스스한 곳은 없습니다. 시코쿠 섬에 위치한 이 마을은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은 사람이 아니라 밀집 인형으로 총 350명 정도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수년 후에 마을에 돌아온 한 여성이 만든 것인데 그것들이 거의 모두 사라지거나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는 옛 이웃을 상징하는 인형을 만들어 그들이 있던 자리에 놓기 시작했다. 요즘 인형에는 자신만의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 앉아 있고, 다른 사람들은 학교 교실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마을의 다른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인형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나고로 여행은 독특한 경험입니다. 번호 13.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교회. 산에는 신자들이 자신의 신성을 숭배하기 위해 오는 신성한 장소가 많이 있지만 카츠키 기둥과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외로운 수도원은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상적인 40m 높이의 석회암 바위 위에 솟아있는 교회이다. 오늘날 그곳에 사는 대부분의 승려들은 교회에 가려면 바위 옆에 고정된 금속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 매일 위험천만한 등반을 합니다. 카츠키 기둥은 관광지가 아닌 스님들의 명상과 예배를 위한 공간입니다. 사실, 특정 종교 집단의 남성들만이 기둥에 오를 수 있고, 역사상 여성들은 한 번도 그 기둥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기둥 꼭대기에 정착한 최초의 승려들은 10세기와 11세기에 그곳에서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며 매일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승려들은 기둥에 올라가서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기둥 아래 수도원에 거주한다. 번호 14. 사랑의 계단. 중국 해난 지방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습니다. 표시 마운턴의 협곡에 있는 절벽의 가장자리에 세워지니 인상적인 구조는 새로운 감각이 되었습니다. 계단은 35-40개의 흰색 계단을 가지고 있으며 더 어려운 흰색 단계가 더 어려워지면 어떤 쪽에도 난간이 없어서 극도의 현기증 감각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단을 업로드하는 것은 높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조가 진공 상태로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협곡에 인상적이고 무서운 전망을 제공합니다. 사랑의 사다리는 그들의 사랑과 파트너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의 표본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다수의 커플들의 전통에 특별한 이름을 비치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자신감과 상호 지원은
계단이 관계의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연인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계단의 비디오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순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모험가들과 로맨틱인들이 그것을 키우는 감정을 경험하고자 하면서의 장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번호 15. 웨이브 바위. 바다만이 파도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아닙니다. 절대 부러지고 제 시간에 완전히 얼어붙은 인상적인 파도는 호주 금 지역의 조용한 마을 헤이던에서 동쪽으로 3km 떨어져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올러락은 호주 원주민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공룡이 지구에 살기 오래전부터 263백만 년이며 거대한 인셀버그인 흰닭의 북쪽을 형성합니다. 번호 16. 인류의 마지막 희망. 당신은 글로벌 스바이버 시드볼트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고립된 곳에서 상승한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인상적인 금고는 노르웨이와 북극 사이에 위치한 스발바르군도의 먼 섬에 있는 산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방주와 같지만 동물 대신 세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씨앗을 유지합니다. 최대 400만 명의 종자 샘플을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는 지구의 각 구석에 약 150만 개의 작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시드 금고는 우리가 세계 질병이나 재앙을 겪는 경우 세계의 모든 작물의 백업 또는 예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 금고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음식을 키우는 데 필요한 천연 자원을 가질 것입니다. 돌연변이 된 곰팡이가 전 세계적으로 자란 모든 옥수수, 밀밑살을 감염시킨다면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작물의 마지막 수단으로 스발버드 금고 내에 저장된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호 17. 등대 로드레인 제비타이. 아이슬란드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원격 헤드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1939년에 지어진 이 등대는 베스트 매네저의 군도에서 해발 34m 떨어진 대서양 한가운데의 가파른 바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드레인 제비타이의 건축은 극한의 조건과 그 장소의 접근 불가능을 고려할 때 인상적인 업적이었습니다. 얼음 북대서양으로. 등대는 해류와 바람이 배신할 수 있는 위험한 물을 탐색하는 선박을 위한 중요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등대에 대한 접근은 매우 어렵습니다. 원래는 바위에만 도달할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유지보수가 주로 상승의 위험으로 인해 헬리콥터에 의해 수행됩니다. 독특하고 도전적인 위치는 자연 역경에 대한 인간의 강인과 독창성의 상징으로 로드레인 제비타이가 되었습니다. 바다와 아이슬란드 해안의 인상적인 전망으로 둘러싸인 로드레인 제비타이 라이트하우스는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고립된 장소 중 하나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관광 명소입니다. 이 등대는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환경에서 구조물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능력에 대한 간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18번. 빨간 언덕. 언뜻 보기에 그것은 붉은 행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멕시코의 히달고 주에 있는 페켤러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페켤러의 붉은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행성 화성과 비슷하며 지역 주민들에 의해 붉은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은 붉은 외관으로 인해 붉은 행성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에는 많은 양의 철과 엽산화물이 있기 때문에 독특한 색상은 미네랄 조성 때문입니다. 이 구성은 특징적인 붉은색을 주는 것입니다. 겨울철에는 색상이 더 잘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 시즌 동안 둔주는 햇빛 아래에서 더욱 강조하는 색조를 얻어 인상적이고 독특한 풍경을 만듭니다. 장소를 방문하고 싶을 때 고려해야 할 사실은 지구가 옷과 신발에 얼룩을 남깁니다. 따라서 옷과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은 하이킹 및 사진과 같은 활동에 이상적입니다. 자연 애호가와 모험 애호가들은 이 모래 언덕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탐색하고 포착하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소의 평온함은 도시의 번잡함과 분리되어 자연스럽고 고요한 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이 놀라운 풍경의 아름다움을 불멸화하기 위해 충분한 물, 태양 보호 및 카메라를 착용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당신이 특이한 목적지를 찾고 있고 다른 행성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면 페켈러의 레드 둔주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옵션입니다.